이번 영상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혼 재산 분할 실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혼 소송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산 분할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과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을 잘 구분해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순서는요, 나의 기여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사정 5가지, 반대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대표적인 사정 5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고하는 5가지 사정들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여한 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사정 5가지입니다. 첫째,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올라가는데요. 참고로 파탄이 나서 별거한 기간은 지금 말씀드린 혼인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되어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사업적 수완으로 높은 소득이 있었거나 특유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특별히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운영해서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거나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생활 중에 증여 상속받은 건물에서 월세를 많이 받아서 부부의 자산이 늘었다면 당연히 나의 기여도가 높아지겠죠. 네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재산 취득 자금을 받았거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매수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혼인 중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한 경우에도 그 수고의 대가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줍니다. 재혼 부부의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전혼 자녀를 키워서 출가까지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고려가 된답니다. 자, 반대로 기여한 정도를 낮추는 사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 취득, 취업 준비 등을 위해서 장기간 상대방에게 의존했던 경우. 둘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사를 방치한 경우. 셋째, 혼인 중 자기 부모나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인데요. 혼인 중 본가나 친정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말하죠. 네 번째, 사치와 낭비를 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주식 투자나 사업 실패 등으로 재산을 크게 감소시킨 경우도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표적인 사정 5가지도 말씀드릴 텐데 각자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은 꼭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혼인 중 생활 정도를 고려해서 혼인 중 생활과 많이는 차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아내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했다면요, 아내의 재산 형성에 관한 실질적 기여는 높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아내가 이혼 전 누리던 생활 수준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아내의 재산 분할 비율을 어느 정도는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혼 당시의 직업이나 분할 대상 아닌 재산을 고려합니다. 이혼할 때 직업이 없으면 재산 분할 비율을 조금 더 신경 써주기도 하고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이나 건물처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의 재산이 있거나 하면 그 상대 측의 재산 분할 비율을 조금은 유리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혼 이후의 생활 능력, 경제활동 능력도 고려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이혼 당시의 직업 유무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직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정도 등이 고려돼서 당장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재산 분할 비율을 조금은 유리하게 정해줍니다. 네 번째, 이혼 이후 아이를 키우는 측은요,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약간 유리하게 판단해줍니다. 다섯 번째, 기타 당사자의 특별한 경제적 필요도 고려되는데요. 예컨대 이혼하는 상황에 암투병 중이거나 치료가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판단해 주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 중요한 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유재산 쟁점을 포함해서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하고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